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징계처분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 이중곤 교수님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밤에 행정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윤석열 측에서. 그래서 피고인은 추미애 장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은 정면 승부랄까 이렇게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겠죠. 재가를 그 징계 제청을 했는데 거기 재가를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이 처분을 취소하라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결국 상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말이죠. 뭐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추진해왔지만 대통령 뜻을 그냥 대신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시킨 대로. 그렇죠. 총괄 기획은 결국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윤 총장은 뭐 대통령하고 한판 붙어보자 뭐 그런 건 아니겠고 다만 대통령이 한 그 처분은 위법입니다.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법 부당하고 탈법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시정을 하겠다. 시정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재를 하고 나서도 이것은 징계 결정에 대해서 단순히 제가만 했을 뿐이지 자기가 재량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이 재량권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만약에 뭐 인사제청했더라도 또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해서 갖고 오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데. 그 법률 맞아요. 거부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행정부 소속의 장관이 징계안 내놓은 걸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뭐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뭐 제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사전에 그만큼 오랫동안 떠들었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정 일일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나는 결정만 할게. 이런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행정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 무슨 일개 검사, 평검사를 징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급 검찰총장, 사법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는데 청와대하고 긴밀한 소통이 없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뭐 징계위에서 해온 거 그냥 단순히 결정, 그게 그러면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면 이게 무슨 뭐 추미애 장관한테 국정 특히 법무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한테 도급을 준 것 같이. 예, 맞아요. 도급. 나는 몰라. 그거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가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청와대가 머리를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그 머리를 자꾸 쓰다 뺑뺑 돌려다 보면 결국 제자리에 와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동안 너무 그런 교활한 그런 꾀를 너무 부리다가 보니까 결국 궁지에 몰린 거지. 논리적으로 보자면. 잔머리를 너무 걸린 것 같고 적어도 대통령 정도 되면은 정치라는 게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의 주요한 사안이고 온 나라가 이 사안으로 1년 동안 시칼벅적고 난리 법석을 쳤으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고 아니면 아니고 해임을 시킬 일이 있으면 해임을 시키는데 뭐 해임시킨다고 겁만 주다가 결국은 여론이 나쁘니까 그것도 쏙 뒤로 발 빼버리고 애매하게 2개월 정직 내린 거 아닙니까? 좀 비겁해요.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요. 그 지금 고 교수 말씀하시지 그거에 바로 만약에 애초에 조국을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닙니까? 발단 그게 됐는데 대통령은 좌조국 또 우석열 이렇게 두고 뭐 이제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기로 했는데 이제 조국이 그런 문제가 걸리니까 이건 가만 보면 자기도 보면 변호사 아닙니까? 보면 알지. 조국이 뭐가 잘못됐는지, 조국 가족이 뭐가 문제인지 딱 알면 포기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내가
저기 뭐 총회 하더라도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다고 정말 생각했다면 윤석열 총장을 설득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뒤로 싹 빠져버리고 조국이 보고 알아서 내가 가서 윤석열한테 가서 이야기해 그러고 윤석열은 부르지도 안 하고 말이죠 회의 때 그러니까. 장관 보고 장관이 가서 저 총장한테 잘 그 이야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조국이를 할 수 없이 포기하게 되니 그 다음에 조국보다 더 독하다고 소문난 추미애를 앉혀가지고 너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대통령 뒤에 빠져야 돼. 계속 나는 몰라. 그 왜 정말 나는 뭐 손 씻으면 빌라도 손 씻으면 나는 아니야. 니들 책임이야 이랬듯이 이 세상에 대통령이 그랬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그 징계 사유서라는 것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최강욱이가 제일 먼저 했어요. 원래 골박 법무장관이 최강욱이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또 이제 국회에 내보내고 그랬던데 이 징계 사유서는 원래 공개를 할 수 없도록 조국이 와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그 울산 사건 그거 수사 보고서 국회에서 달라고 할 때는 주지를 않았잖아요. 예. 뭐 요만한 거 한 장짜리인가 요지서만 보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좀 어떻게 해든지 홍보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징계 사유가 많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징계 사유서 보니까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다니까요. 4개 중에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 예. 뭐냐면 전부 억지야. 예. 그다음 전부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다음에 그 자기들이 즐겨 쓰는 말로 소설이야. 궁예 관심법이라고 이렇게 궁예 관심법. 예. 그러니까 참 군세 가다 못해 참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된 거지. 네. 아니 이 징계라는 것은 명확하게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러이랬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런 징계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뭐뭐로 해석이 된다. 뭐로 보인다. 그러니까 전교조 친정교조 판사로 보인다. 무슨 운동권 출신의 무슨 판사이기 때문에 친운동권 판사로 해석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판결한 것 가지고 운동권 쪽에 좀 유리한 판결이랄까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친운동권 판사 이렇게 막 규정을 자기들이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재판에 있어서 법정에 있어서는 이제 뭐냐면 이 검사 측은 기소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판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기소해가지고 공소 유지하는 전략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왜냐하면 전쟁에 있어서도 상대편 지도도 없이 상대편 그 장수의 무슨 뭐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그 전략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쳐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판사를 대할 때는 판사의 성향을 충분히 알아야 어떻게 자기들이 그것을 이끌어갈지 재판을 이끌어갈지 검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그 검사 직무유기예요. 예. 그런데 그 정보를 나름대로 그 정리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총장을 징계한다? 이러니까 이 법을 말이죠. 이 정부는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법률가고 또 네. 추장관도 법률가고 우리 법률가는 우리가 법 해석권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그 정치 중립 이 부분도 뭐 상당히 심도 있게 비중을 들어서 다뤘던데 그게 보면은 8월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빼달라고 한 적이 없다. 페라벨 궁세간 그런 징계 사유서들을 붙였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도 그 말 들으면 참 웃을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두어 번 또 조사해서 자기는 빼달라고 했는데 언론사라든가 조사기관에서 그것도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 대선 주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 또는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답변하는 거 자체를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검찰권이 그렇게 행사를 했다면 그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언론 자유 침해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뭐 직간접적으로 여론조사 회사들에 대해서 은근히 압박을 넣어. 야, 내 이름도 좀 넣어.
이럴 때 이건 명백한 징계 사유가 돼. 그렇죠. 그건 징계, 적재행위죠. 그 나 안 했잖아요. 네. 그 자기들이 한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그게 대해서 2번이나 예? 나는 내 이름은 넣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너 왜 거기 이름이 들어갔어? 그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름이 들어갔어? 이런 징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어거지로 징계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2개월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행정법원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뭐 내주 초에는 배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합의부가 14개라니까 컴퓨터 추첨을 한다는데 그게 김명수가 또 무슨 작업을 하지는 않겠죠. 윤석열 측에서는 총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법 취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런 그 반론 사유서를 넣은 것 같더라고요. 핵심적으로.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뭐냐면 1월달 되면 옛날에 추미애 1월 8일 날인가 그때 학살 인사 단행했잖아요. 예.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울산 시장 그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원전 문제. 예. 원전 문제 이건 심각하거든. 1호기 수사 지금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이런 문제를 말이죠. 만약에 다 전번에 그랬잖아요. 전번에 추미애가 전번에 한 걸 보면 안다고. 왜냐하면 수사 중인 팀을 다 해체해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1월에 정기 인사에서 저 대전지검 거기 수사팀도 해체버리고 좀 찍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전원검 대검 차장 그거 바꿔서 직무대행을 바꿔버리고 또 고검의 조상철 서울고검장 이분도 또 좀 강직해갖고 지난번에 정진웅이도 기소해버리고 또 아들 건도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전번에 그랬잖아요. 작년 1월에 한번 그 짓을 했거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능히 그것을 예견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정직 기간 동안에 자기들 마음대로 확 해버리면 이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지만 징계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징계위에서 그날 징계위원회 열 때 얼마나 상대편의 반론권을 들어줬냐든지 이런 걸 전부 볼 때는 정말로 누가 보든지 억지로 밀어붙여 윤석열을 얕은 징계하기 위해서 만든 징계위원회. 거기 세상에 말이죠. 자기가 이 법무장관이 징계 제청했잖아요. 징계 요청했잖아요. 징계 청구를 했는데 징계 청구권자가 전부 임명을 다 한 거예요. 징계위원회를.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난 뒤에는 2개월 딱 줬어. 왜? 그 안에 공수처도 되거든. 인사 다 이제 하거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2개월만 하면 충분하다. 대통령도, 아니, 세상에 법률가인 대통령이 그 공수처법 개정,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안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잘했다고 박수 쳤잖아요. 이런 정부니까, 차라리 해임이지. 2달 정직시키려고 1년 내내 그렇게 떠들었습니까? 참, 공졸하고 말이죠. 참 교활하고, 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재판부라 한다면은 당연히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 그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이를테면 전번에는 완전히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를 하니까 그것은 이제 문제다 해서 가처분심을 받아줬는데 이번에 2개월 정직으로 이제 징계가 나왔거든. 근데 이 2개월 정직이란 이게 징계권자의 그 권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느냐 2개월 정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재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윤 총장 손을 선뜻 들어주기에는 재판부도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뭔가 부담스러운 게 있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 총장의 승소를 이렇게 장담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뭐 법률 전문가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대다수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2개월이고 1개월이고 문제가 아니라 징계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검찰총장을. 그러는데 이제 김명수 사법부 이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또 친문 성향으로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또 어떤 작용이 있을지 더군다나 청와대도 이번 판결에서 만약 패소를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승소로 간다 그러면은 대통령 체면이 우습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나는 그냥 결재만 했을 뿐이야. 그건 추미애가 창피하지. 내가 무슨 창피야. 뭐 그러려나?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전에 조미연 그 판사가 예. 그 가처분 받아들였잖아요. 인용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그 명분이 뭡니까? 이 총장이라 특별한 지위거든. 예. 이 사람은 검찰총관 인사 추천위원회를 다 거쳐가지고 인사청문회 다 거쳐가지고 임기 2년 보장된 총장이다.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또 검찰의 독립성 이런데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지나친 그런 처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요 징계를 2개월이든 아까 좀 말씀 잘하셨어요 1개월이든 하루든 검찰총장을 징계할 그게 있느냐? 아, 이유가 있어야지. 없는 것을. 그런 점에 따를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 특별하게 법에 의해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임기 이런 게 다 보장된 사람을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법치 구조 자체를 깨뜨리는 것 아니냐? 사법부가 그렇게만 판단해 준다면 뭐 윤석열을 우리가 편들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할 건데. 그것이 사법부도 만약에 정치적 논리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사법부에도 그 많이 요즘 있는 것 이를테면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만약에 그걸 받아서 자기들이 그걸 순수한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념적인 판단을 해버린다면 네, 그게 문제죠. 예,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대법원 가면 거기는 민변 출신이라든가 우리법 연구회가 과반을 차지하고 뭐 이재명이도 오케이, 뭐 은수미도 오케이 다 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추미애를 이제 내보내기로 했잖아요. 네. 추미애를 내보내는데 그건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계속 버티면 참 골치 아프단 말이지. 예. 자기들도 궁색한 거 알아.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자기들한테 마이너스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추미애 쳐낼게 너도 그냥 양보하지.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지금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공무원 그런 그 법상으로 보면은 징계에 올라간 공무원은 나가지도 못하지.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으로 지금 나가라는 것이죠. 알아서 뭐 정치적 선언을 한다든가 나도 그만두겠다. 하면은 뭐 징계 철회도 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행정법은 결과도 장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좀 추미애도 나갔는데 같이 나가주지. 뭐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진작 나갔지. 맞아요. 그것도 그리고 있고. 대통령이 불러서 얘기를 제대로 했던가. 그것도 안 하고는 자기는 뒤에 숨어서 우리는 그 추미애가 다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 대통령이 또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측 보니까 분위기 이런 거야. 대통령 채통도 있지. 당신이 끝까지 그래서 되겠어? 이 정도 했으면 하는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대통령 국가입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청와대 측이나 민주당에서 오히려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건데 대통령 무조건 잘해야 됩니까? 무조건 대통령 심기는 다 모든 국민이 다 대통령 심기는 살펴야 됩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과하면요. 저렇게 과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자기들 여기 폭망하는 길로 들어선다. 이걸 왜 모르는지 참 답답한 일이죠. 그 안민석 의원 5선 의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대통령이 겉으로는 유한 것 같지만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 뭐 어쩌라고? 무섭다는 게 뭡니까? 무서운 사람이니까 알아서 기어라 이 얘기. 법과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죠. 대통령의 심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알아서 기어야 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예,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안민석이라는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저기 최순실이 400조인가 300조인가 독일에 어디 숨겨놨다던 사람. 예. 아니 그다음에 무슨 책 썼다고 해서 최순실하고 무슨 그런 책 썼다고 해서 미국 가가지고 그 책 선전하러 갔다가 또 교포들한테 또 부딪히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안민석 씨를 왜 이야기하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 자기 스스로가 신뢰를 이미 잃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더구나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 어쩌라고. 국민은 그러면 대통령 앞에 서서 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니까 아마 빠르면은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예.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랄 뿐 그렇죠. 예, 근데 더 이상 뭐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번 징계 사안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과연 검찰총장을 정지까지 시킬 사안이냐는 데 대해서는 보통의 사람들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도 이미 사실은 김명수 대법을 내서 별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후의 보루가 법치 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는 점에서는 사법부가 모든 걸 떠나서 그냥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을 좀 해주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또 바라야죠. 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요.